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학교 신설 없이 하다 보니 학생 수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차피 학령 인구가 감소할 거라며 특별활동실을 없애는 기존 학교 증개축과 조립식 교실 등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인데요. 학생들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단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시 천동 일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천동초등학교 학군 주변에 공급되는 가구 수는 천동지구와 가오 2구역 재건축 등에서 4,937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새로 세운 초등학교가 없어 현재 학급당 23.2명으로 포화 상태인 천동초에 새 아파트 학생들을 전원 배치해야 하는데 우선 특별활동을 하는 특별실이 없어집니다. 24년도에 44급으로 이렇게 짰어요. 교실 지금 늘어나는 4개를 지금 더 하기 위해서 특별실을 빼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빼서 교실화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 활동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성남 1구역과 구성 2구역 정비 사업으로 4,000세대 이상이 공급되는 대전 성남동 일원입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2027년 사업지구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초는 증축을 해도 학급당 인원이 적정선인 20명에서 30.6명으로 치솟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교육당국이 교실 발굴과 조립식 학급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원도심에서 100곳이 넘는 도시 정비 사업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서도 학교 신설 없이 학생들을 수용키로 해 학교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없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 학생 유발률을 절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즉 서구의 1000세대 아파트 학생 유발률이 200명이면 동구 등 원도심 재개발지구는 장년층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요인 등으로 100명 이하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령 인구 추이가 감소 추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 유발률이 높은 지역은 증축이라든지 통합구역 조정을 통해서 학생 배치를 하고요. 학생 유발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지구별 세밀한 학생 수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졌는데도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204명을 기록하면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선 어제보다 400여 명 늘어나 3,891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전날보다 270여 명 줄어든 5,244명, 세종은 1,069명의 확진자가 나와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경찰대 출신 검사장인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전원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지검장은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검찰 수사관이 집행하는데 검찰 수사관의 지휘를 박탈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청 등이 신설되기 전까진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버젓이 활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긴급 압수수색 시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들에게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게 된다며 경찰대 출신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훔쳐 도주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살 강모군 등 3명은 어제 새벽 4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고 차 안에 열쇠가 있는 승용차를 훔친 뒤 14시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하다 천안의 한 휴게소에서 검거됐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셋이 합쳐 동종 전과가 66건이나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일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출 금리가 워낙 높은 데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은 여전해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갱신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렸습니다. 이달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늘려 가계부채 총량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또 은행에 따라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용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신용대출의 한도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전의 수준으로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한시적으로 종전보다 최대 0.55%까지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높였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703조 1,9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고객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가계여신 추진을 위해서 옛날처럼 2억 5천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우대금리를 일부 확대를 했거든요. 다른 금융권도 속속 대출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신용 1등급자도 최고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금리 수준이 높고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처도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여전해서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해 지인을 통해 광고 대행 업무를 한다고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증명서를 만든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 원을 타낸 22살 A씨에 대해 1심에 징역 1년 2월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가로챈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80대 평범한 농부가 보령시를 찾아 1억 원을 만세보령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보령시 주사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80살 이풍호 씨는 자신은 평생 논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인재 양성에 서달라는 말과 함께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보령시는 만세보령 장학회를 통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719명에게 3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중 골프장을 포함한 대형 리조트 시설이 내포 신도시에 처음 들어섭니다. 사업 시행사인 사계절 측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내포 신도시 삽교읍 목리 38만여 제곱미터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166가구의 레저용 주택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상 절차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올해 가을쯤 시범 라운딩이 가능할 전망이며 그동안 내포 신도시의 정주 환경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레저시설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가 내일과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 발표가 임박한 국민의힘은 불출마를 선언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어디로 향할지가 변수입니다. 민주당도 허태정 현 대전시장과 장종태 전 서구청장 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대전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국민의힘은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지지 세력의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박 전 시장은 동일 지역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했고 무소속 출마설까지 거론됐는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장우 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경선 후보 3명은 박 전 시장과 지지 세력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선 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천 갈등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도 여전해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경선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양용규 대전시당 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공천 탈락에 항의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22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을 시작해 오는 25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태정 현 대전시장과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허태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야구장 신설에 대해 같은 당인 장종태 전 청장이 한바둥동장 철거 대책이 미흡하다며 비판하고 나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 전 청장이 시장 출마를 접고 대신 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한다는 설까지 당 안팎에서 나돌아 장 전 청장이 비열한 정치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간 지나친 감정 싸움이 본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대전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갈등 봉합에 성공한다면 다른 후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지만이 또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여야 경선이 마지막까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장 대진표가 어떻게 짜질지 또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어 충남 기초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등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동일 보령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박정현 부여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임기 추진 업무의 완성을 명분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는 오늘부터 부시장과 부군수가 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10명의 현직 시장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최홍무 계룡시장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논산시와 당진시장, 예산과 홍성군수는 불출마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충청의 선택. 오늘은 대전 대덕구청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대덕구는 그동안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가장 초박빙이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대전 첫 여성구청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국민의힘은 4년 만에 대전 보수의 텃밭을 되찾아오겠다는 각오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모두 7차례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6차례나 당선될 정도로 대전에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3월 대선에서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석봉동과 법동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30, 4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늘어난 데다 대전 첫 여성구청장인 박정현 청장이 내놓은 지역화폐 대덕 1호음 등 생활 밀착형 구정이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반영한 듯 민주당 공천 접수 결과 박정현 청장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박 청장은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짓고 여유롭게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반면 4년 만에 대전 보수의 텃밭을 되찾아오겠다는 국민의힘에서는 박희진 전 대전시의원과 최춘규 전 대덕구의회 의장이 박 청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덕구청장 선거에선 박 청장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 용돈 수당을 비롯해 노후된 대화동 산업단지 리모델링, 신청사 이전이 예정된 연축, 신대지구 통합개발 등 현안 사업 해법을 놓고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대전 최초의 여성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4년 만에 보수의 텃밭을 탈환할지 대덕구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충남관광재단이 오늘 출범식을 갖고 2025년 충남 관광객 4천만 명을 목표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남관광재단은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충남관광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 레저 등 관광 콘텐츠 상품 개발과 복합 전시산업 기반 구축, 새싹 기업 지원 등 충남의 관광 관련 실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연기등을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충남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에서 불이 나 헬기 3대를 동원한 진화 작업 끝에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곳 주변엔 고려시대 절터에 지어진 유명 사찰 법륜사가 있어 긴장이 고조됐지만 소방대원 30여 명이 투입돼 사찰 방어선을 구축하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오후 4시 6분쯤엔 논산시 벌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4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화재 경보기가 설치된 대전의 단독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보급한 결과 이들 시설이 보급된 주택에서 310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설치 주택에선 2020년 7명, 지난해 4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4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77.5%인 대전의 화재 경보기 보급률을 내년까지 10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168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상반기 통합 채용엔 대전도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일반직 78명과 공무직 80명을 선발하며 1인당 1개 기관, 1개 분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며 대전시가 통합 실시하는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29일 치러지고 2차 서류 전형과 면접은 기관별로 진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건설자재 폭등으로 골조 공사 전문업체들의 공사 중단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건설 현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